상위 1%를 향한 투자 전략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유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투자는 어떠셨나요? 오늘 우리 시장 엇갈린 모습으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하루였는데요. 일단 오늘장 먼저 짚어보면요. 간밤 미국 시장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방침에 미중 무역 협상에 파란불이 켜지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우리 시장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왔는데요.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지만 MSCI 리밸런싱을 앞두고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대거 물량을 장 막판에 내던지면서 코스피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변동성이 커졌는데요. 이로써 코스피는 약 보합권인 2121선에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거래량 많지 않은 가운데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해주면서 0.65% 정도 상승한 651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내년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스마트폰 부품주 그리고 IT 관련주들 흐름 좋았고요. 또 수주에 대한 기대감에 어제 이어서 조선주도 양호했습니다. 반면 DKT나 클래시스처럼 개별 악재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들 흐름 부진했는데요. 또 오늘 시장 어떤 특징과 이슈가 있었는지 상위 1%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는지 궁금하시죠? 이에 대한 나침반이 되어주실 파라오 이재진 전문가님 자리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MSCI 리밸런싱 정말 네. 큰 이슈이긴 한가 봅니다. 그렇죠. 벌써 지금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14거래일 연속 매도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매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물량이 이제 거의 다 나오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14거래일 동안 연속으로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작년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20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서 2019년도에 굉장히 많은 매도세 물량이 진행됐고요. 우리 그럼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눌림목이 나오는 모습들을 현재 보여줬죠. 특징이나 이런 모습들은 미국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게 되면서 이러한 특징들이 조금 더 심화되게 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역시나 우리나라 증시 미국과 좀 더 친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방위비 문제라든가 지금 옆 나라 일본과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지소미아 이상하게 미국이 계속 이 한국하고 일본하고 협정인데 미국이 계속 개입해가지고 지소미아 연장해야 된다고 발언하고 있죠. 이것 또한 미국의 개입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미국 시장이 신고가를 찍어도 대한민국은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러한 특징들, 이슈들, 외교적인 뉴스들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수 차트입니다. 일단 큰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속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다? 하락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추세상을 최근에 좀 벗어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역시나 중장기적인 방향성에서 봤을 때에는 굉장히 투자하시기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증시라는 게 현재 보여지시죠. 잠시만 좀 굵게 보여드릴게요, 우리 시청자님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중장기적으로 하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추세선을 유일하게 좀 돌파가 나왔습니다. 돌파가 나오면서 역별이 있었던 차트가 정별로 들어가게 되면서 대한민국 지수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라고 했죠? 마냥 올라가긴 힘들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지수 외교적으로 해결된 거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지소미아가 연기됨으로 인해서 좀 긍정적으로 반등 시장이 나왔지만 단기적인 반등이라고 보고요. 그냥 계속해서 고가를 뚫고 올라가기보다는 박스권의 그림을 그려갈 가능성이 높다. 정말 단기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에는 한 번 더 눌림목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여러분께 해드렸습니다. 충분히 이런 시장 대비하신다라고 한다면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포인트들 잘 맞춰두시고요. 좀 그나마 다행인 건 코스닥 지수가 그래도 좀 살만하더라고요. 코스닥 지수 차트 한번 볼게요. 코스닥 지수 차트는 오늘자 장중에 살짝 밀려줄 것 같이 하다면서도 좀 갭상승을 좀 지켜주는 모습들 현재 보여줬거든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 계좌 개별적인 종목들 중에는 떨어진 종목보다는 조금 반등이 나온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코스닥 지수 자체도요. 계속해서 상방이 유지되시기보다는 한 번 더 쌍바닥 단기
단기 쌍바닥을 잡으러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오히려 이런 시장에는 보수적으로 투자 이어가시면서 눌림목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 골라두시는 것이 시장 대응에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시장 크게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번에 지소미아 연장으로 인한 반등은 단기적인 반등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설명하셨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역시나 보수적인 관점 가지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렇다면 오늘의 주식 명언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항상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시장이 떨어집니다. 우리 회원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님들 지금부터는 조심해야 돼요 라고 우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저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이거 이런 시장에서 투자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과감하게 매수를 통해서 2019년도 이제 마감하기 전에 좀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원금 회복까지 한번 다가설 수 있을까요?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시장이 떨어져도 결국 적정 차트를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급등세가 나올 만한 종목들을 우리가 미리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우리 여러분께 준비한 명언은 유비무환이라는 지금 현재 사자성어인데요. 말 그대로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위험을 알고 준비하면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께 파라오가 편입해드린 종목들 전부 다 시장이 급락함에도 불구하고 버텨주는 모습들, 악재가 나와도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시장의 반등이 나올 때 급등세가 나와주는 패턴들이 계속해서 나와줬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종목들 잘 편입하시면서 매수에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차트상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오가 바라보고 있는 전형적인 N자형 패턴, 세력관리 패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런 자리를 가져갑니다. 역배열 자리를 정배열로 바꿔주는 1차 패턴 뒤 흔들리는 파동, 한 번, 두 번 횡보세를 이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장기 평선은 이탈하지 않죠. 그리고 나서 2차 파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패턴입니다. 이런 맥점 자리에서 짚어드린 여러 가지 종목이 있었죠. 지금 현재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렸던 종목, 어제자도 말씀해드렸던 종목이 삼성 출판사라는 종목입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 자체는 어때요? 역배열을 정배열로 받쳐주는 1차 파동, 여기 보이시죠? 바로 이 포인트에서 1차 파동이 나오게 되고요. 종목은 급등 뒤 조정을 받지만 적정 주가를 이탈하지 않고 특히나 아래 보이시듯이 장기 평선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제가 60일 평선하고 120일 평선 좀 더 굵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화면 보시면 지금의 장기 평선을 이탈하지 않고 역배열 자리, 단기 평선, 21일 평선도 다시 한번 정배열 구간으로 들어가는 구간이 나와줬죠. 여러분들께서 매수할 포인트 어디겠습니까? 바로 이런 자리들에서 적극 배팅을 이어나가시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추가적인 급등세를 그것도 안전하게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런 자리에서만 공략하셔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큰 2차 파동까지 넘볼 수도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18%가량 급등하는 자리에서도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AS 종목에서 여러분들께 말씀해드린 소프트센 같은 경우에도 오늘자 추가적인 급등세를 통해서 이미 파라오가 추천한 뒤 40%가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확실한 종목들 위주로 공략하시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런 원칙을 세웠다라고 한다면요. 이 원칙을 흔들리지 않고 실천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이 실천하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조급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에 확신을 갖고 매매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만큼 확률이 높은 구간입니다. 감히 항상 말씀드리지만 확률 89%의 높은 확률의 맥점 자리에서 여러분께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고 이런 자리에서 우리는 이 하락장 시장 조금만 기다려보게 된다고 하면 그 어떤 종목보다도 빠르게 급등세가 나오는 것이 이 세력주니까요. 이 파라오 전문가가 말씀해드리는 이 N자형 패턴의 전형적인 파동이 나올 수 있는 힘을 분출할 수 있는 급등이 날 수 있는 종목들 오늘도 강의와 함께 종목들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꼭 종목 편입하셔서 여러분들의 계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식 명언은 유비무환이었습니다. 하락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준비했다면 두려울 게 없겠죠? 자, 그러면 종목에 대한 준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입주 AS 시간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ASR 종목은 버킷스튜디오입니다. 버킷스튜디오는 11월 초에 BT1 출자 소식에 급등을 한 뒤 그 뒤에는 횡보하는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7%대 급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전문가님, 버킷스튜디오 이제 상승의 시작일까요?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아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여태까지 파라오 전문가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바로 눈치챌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킷스튜디오 빗썸,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대형 거래소이죠. 1, 2위를 다투는 거래소 중에 하나인데요. 이 빗썸의 인수합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 상장사 기업이 인수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관련된 주식들이 강하게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인수합병 같은 경우에는 최소 지금 현재 수천억에서 수조까지 지금 현재 굉장히 큰 규모로 거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인수합병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굉장히 파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게 되겠죠. 그만큼 저가에서부터 단기적으로 1차 파동이 나올 때 몇 %가량이 급등했냐면 대략적으로 한 80% 정도의 강한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강한 급등세를 보여주고 나서 주식이 눌림목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눌림목이 나온 주식을 버리라고 했어요? 여러분께 지켜보라고 했어요.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죠. 그리고 정확하게 조금 하방 추세가 나오면서 지지를 하게 됐지만 적정 주가를 좀 지지가 나온 모습. 최근에 주식시장이 급락이 나오면서 살짝 이탈했지만 마지막 장기 평선인 60일 평선, 이 초록색 선을 버텨주면서 오늘 이제 몇 퍼센트 급등? 19% 정도의 급등세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렇게 장기 평선과 저점 맥점을 짚고 이렇게 급등세가 이렇게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그 어떤 종목보다도 강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이런 종목 어떻게 하시라고요? 단기 트레이딩 하셔라. 이 파동 구간은 왜 나온다고 했죠? 급락이 나온 다음 이렇게 시장 자체가 강하게 이 종목이 1차 반등, 2차 반등 나온 이유가 뭐라고요? 전고점에 있는 물려있는 매물대를 소화해주고 2차 파동까지 쏠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함이란 말씀드렸죠. 정확히 이 종목 또한 관심 종목 계속해서 넣어두시면서 2차 파동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니까요. 대장주격 종목 같이 확인하시면서 종목 공략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세력주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킷스튜디오였습니다. 2차 파동이 머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자, 또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ASR 종목은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종목인데요. 바로 소프트센입니다. 어제 14% 정도 급등하면서 마감한 후 오늘은 좀 쉬어가나 싶었는데요. 오늘 또다시 6%대 급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소프트센으로 더 욕심이 생기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더 가져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전문가님 이거 날아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 아니에요? 이거 뭐 종목 따라잡으면 안 되나요? 이게 굉장히 따라잡고 싶은 자리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거래량도 최대 거래량으로 터졌지. 지금 현재 일봉상 모든 매물대 자리를 뚫어줬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베팅해봐야겠다. 라는 정말 그 순간 감정적인 생각을 들게 할 만큼 굉장히 급등을 잘한 종목이죠. 차트를 보시면서 상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 이 소프트센의 차트인데요. 굉장히 예쁘죠? 제가 가장 중요한 1차 파동이 나올 때 장기 평선을 모두 뚫어줬고요. 주가는 눌림목이 나왔지만 일정 저점 수준을 지켜줬습니다. 주가는 위아래로 흔들리다가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급등세가 나오게 됐고요. 종목은 단기간에 제가 추천 이후에도 단기간에 정말 저번 주에 추천한 종목입니다. 소프트센이라는 종목이 40%가량의 강한 급등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요. 전문가는 이 이슈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다른 종목들보다 이렇게 크게 급등하나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 종목은 이슈도 그렇게 특이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가장 시장을 주도할 만큼 강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땠다? 급등을 했다. 굉장히 수상하죠. 시장에 뭐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대선 이슈 아니에요. 남북 경협 이슈도 아니에요.
인수합병 관련 이슈 중에서 가장 탑이라고 하는 아시아나 IDT,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인수합병 이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력주들은 준비된 종목들은 이렇게 준비, 횡보세, 적정 주가를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어떻게 된다? 40%가량 2차 파동 자리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는 말씀드리죠.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이 파라오 전문가가 말씀해 드릴 종목, 그리고 그 전부터 말씀해 드렸던 종목들이 이런 소프트스텐 같이 추가적인 급등세를 보여줄 만한 자리들, 특히나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천천히 사셔도 저점에서 사서 고가에서 좀 팔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린다 말씀 드리겠고요. 이 종목을 추가적으로 공략하시기보다는 제가 과거에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SPSL 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종목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야, 기가 막히죠, 우리 시청자님들. 종목이 정확하게 1차 파동을 보여주면서 장기 평선 돌파해주고 이번 시장이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밀리지 않는 모습들, 횡보세 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다가 이슈가 딱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툭 건들면 날아갈 만한 자리들이 나와주는 거겠죠. 이런 세력주들 위주로 여러분들께서 공략하시라는 말씀, 아직 이렇게 저가 있는 종목들, 그것들 중에서도 SPSL보다 더 좋은 이슈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급등하기 직전에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으니까요. 지금 현재 소프트센 따라잡지 마시고 이렇게 제가 새로 편입해드리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프트센처럼 큰 이슈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상승한 이러한 세력주들, 파라오님은 참 잘 포착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시점에서 소프트센 더 공략을 하시기보다는 다른 세력주로 이제 갈아타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편입주 AS 시간이었고요. 오늘 방송이 끝나면 오후 9시 30분부터 온라인 무료 방송이 이어지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무방은 어떤 내용일까요? 자, 오늘 공개 방송 내용은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소프트센 40% 급등 후속 종목을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 말씀드립니다. 파라오 전문가가 준비하고 고르고 고른 히든 종목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공개 방송 100%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참여하셔서 추천 종목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력주 참 잘 잡아내는 파라오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파라오 이재진 전문가님 얼굴 보이고 지금 동그랗게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오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강의일까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늘자 말씀해 드릴 강의는요. 시장의 단기 눌림목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과거부터 세력 매집, 세력이 급등시키는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어디서 공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네, 말씀을 해드렸는데 머릿속으로 이해되는데 내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막상 내일 아침에 9시 시장이 되면 실천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다른 게 아니라 직접 파라오가 찍어드린 종목을 매수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복습을 하는 시간, 실전에 투자할 수 있는 여러분들께서 확신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소프트텐센 40% 급등, 푸른 기술 22% 급등, 맥점을 포착할 수 있었던 이 세력주의 비밀 오늘자 다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가 이 하락장에 대응하는 방법과 함께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불안한 시장인데요. 준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파라오 이재진 전문가와 함께 준비 시작해 보시죠. 강의 나와라 뚝딱.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라오 전문가입니다.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이제 슬슬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제가 방송을 한 지 이 투자병법을 맡은 지 한 달 정도 좀 돼간단 말이에요. 한 달 정도 돼가다 보니까 요즘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제시해드린 종목으로 많은 수익을 냈습니다. 라고 조금 감사합니다라는 좀 메시지를 많이들 전달해 주셔서 저도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요. 보람을 느끼는 만큼 더욱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이 강의에 임해야겠다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가끔 이제 저번에 제가 허리 디스크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남자가 허리 다쳐서 어떡하냐 이제 걱정해 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좀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번 2019년도 안까지 파라오는 허리 좀 낫고 우리 여러분들 계좌 좀 나아질 수 있도록 함께 잘 노력하면서 모두가 원하는 바 이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말이 이상했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어제자 설명해 드린 내용이에요. 가장 첫 번째, 시장이 상승을 할 때만 매수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언제만 우리 주식시장이 상승합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발언했을 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긍정적인 발언을 한다고 했죠? 미국 시장이 추세상 저점에 있을 때, 그때 이 지수를 의식하는 듯 하면서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도 미중 무역 전쟁을 좀 합의한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지금 이제 터트려낸다라는 이 말씀을 드렸죠. 실제 그 타이밍에 맞춰서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확률은 98% 정도의 확률로 우리나라 국내 지수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물론 이건 추세상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가장 좋은 맥점을 짚기 위해서는 신용물량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정도의 신용물량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시장이 완벽한 저점을 갖게 되고 단기 저점을 기반으로 투자를 하시면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겠다. 즉, 이 말 그대로 시장이 상승할 때만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 요즘 고민하세요. 그러면 전문가님, 슬슬 미국 시장 이 추세상 고점 온 것 같고 추세상 한 요쯤 돼 있단 말이에요. 추세 전고점 넘어주게 되면서 지금 신고가 뚫어주고 있어요. 여기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현재 시점인데 이제 슬슬 조정받을 때 된 것 같은데 그럼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투자하시기엔 좀 부담스러운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지수 떨어질 때까지 우리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 오늘자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지수 하락장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어떤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투자 규모에 따라서 조금 더 큰 부분부터 해서 좀 더 상세한 부분까지 여러분께서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확인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항상 말씀드리죠. 대한민국 부채 역대 최대치 최소 6천조 이상입니다. 6천조가 2016년에서 17년도 통계치니까요. 물론 통계치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요즘은 한 6천조에서 7천조가량 좀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건 뭐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게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역대급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건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했죠. 어떤 국가들도 옆나라 중국 그리고 전 세계 1위인 미국 또한 이 부채가 역대급 최대치입니다. 자, 이런 역대급 최대치의 이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언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느냐? 이 미중 무역 전쟁 때문이에요. 미국하고 중국이 계속해서 무역 전쟁을 겪게 되면서 미국이 중국에게 제재를 계속해서 넣고 있죠. 그러다 보면 이 국가들의 영향력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G1과 G2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특히나 대한민국 같이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들은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제도 안 좋아지고 전 세계의 경제가 안 좋아지는 계기를 무엇이 만들고 있다? 이 미중 무역 전쟁이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끝난다고 했어요? 안 끝난다고 했어요? 거의 반복 학습이죠, 여러분들. 이제 이쯤 되면은 자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안 끝납니다, 여러분들.
합의가 스몰 딜까지는 이어질 수 있어도 결국에는 이 미중 무역 전쟁, 이 대형 이슈가 완벽하게 끝나기 위해서는 최소 못해도 적어도 2020년도 11월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단기간에 끝날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경제가 안 좋아지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조금씩 경계하셔야 된다는 설명 드렸는데요. 이렇게 부채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너무 높아지게 됩니다. 바로 화면에 보이시듯이 시장 폭락에 대한 가능성이에요. 항상 주식시장, 경제시장 계속해서 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했었죠. 화면 보이시듯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하시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보면 전문가님 정말 시장 폭락이 올까요? 올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재밌는 특징을 하나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미국의 금리의 변화입니다. 현재 과거 1900년도, 1990년도에 지금 이제 8%대에 있었던 이 금리는 이게 8%예요. 굉장히 이때는 그냥 그 은행에 돈만 넣어두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은행에만 넣어놔도 성공하던 시대였어요. 우리나라도 한 1900년대, 1980년대까지 그 금리 자체가 10%, 15% 됐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좋은 시대였죠. 자, 그런데 이 금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 금리가 급속도로 상승했다가 빠질 때입니다. 금리가 급속도로 상승을 했다가 빠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이 금리가 급속도로 상승을 했다가 빠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뭐가 오기 시작하느냐? 바로 금융위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실제 2000년대 당시 6.5%까지 최대치를 찍었던 금리가 쭉 내리게 되는 시점부터 IT 거품 붕괴가 시작되기 시작했고요. 실제 주식시장은 마이너스 50% 박살납니다. 그죠? 과거에 뭐 저축 대부 조합위기가 하나 더 있죠. 이때 당시에도 대한민국에 뭐가 왔었습니까? IMF가 왔었죠. 전 세계 이 시장 자체가 흔들리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내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해외 경제 시장도 안 좋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도 대한민국 지수가 마이너스 50% 급락합니다. 그죠? 무슨 주식이 급락하는 것 같죠? 근데 증시가 급락한 거예요. 증시가 마이너스 50% 급락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개별 주식은요. 마이너스 80%, 90%는 날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2008년도, 7년도 부분이죠. 금리가 가장 급하게 올랐다가 5% 최고점을 찍고 급락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증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최근 금리는 어떻습니까? 최근 금리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최고치를 찍고 다시 금리를 내리고 있죠. 게다가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발언까지 했죠? 물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파월 의장이라고 해서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 한국으로 치면 중앙은행의 총재를 불러서 어떤 발언했냐? 금리를 마이너스 금리를 가야 된다라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현재 유럽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금리죠. 지금은 이 마이너스 금리까지 내려가게 되면서 경제를 부양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인 즉슨 이 금리 자체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이 흐름을 통해서 이 전체 경제 자체가 좀 어려워질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 증시, 이번 시장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타이밍이에요. 특히나 2020년도 트럼프의 재선이 진행된 다음까지, 그 전까지는 아마 증시가 적정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0년도 11월 달을 기점으로 폭락이 나올 가능성이 너무 높아지게 된다라는 말씀 드려요. 우리나라 증시 자체는 미국의 시장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죠. 최근에 뭐라고 했죠? 미국보다는 중국의 증시를 따라가게 되면서 안 그래도 더 안 좋은데 이렇게 폭락 자리까지 나와버리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뭘 먹고 삽니까? 그죠? 굉장히 힘든 장세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증시에 대한 가능성을 알고 계셔야 돼요. 내일 당장 폭락이 나온다 이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증시는 언제든지 폭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증시다라는 기본 개념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럼 이럴 때 전문가님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겠죠.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는데요. 실제 이렇게 폭락장이 오게 되면요. 시장에는 두 가지의 상품이 대표적으로 크게 움직이게 됩니다. 바로 금과 달러입니다. 이 금과 달러 공통점이 있죠. 뭡니까? 상대적으로 안정자산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안정자산. 다른 주식시장도 급락하고 부동산 시장도 실제 경제시장이 폭락하기 시작하면 같이 폭락합니다. 부동산이 불패다, 부동산은 안 떨어진다, 부동산은 무조건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경제가 안 좋아지면 부동산도 박살납니다. 왜? 아까 경제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부채라고 했죠. 여러분들, 우리 개인분들, 우리 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돈이 많으신 자산가들도 웬만한 자산가가 아니면 건물을 사거나 집을 살 때 뭘 껴서 삽니까? 부채를 껴서 살죠. 그죠? 이 부채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제가 안 좋아질 때 부채와 함께 부동산도 같이 폭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안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바로 뭐냐? 이 금과 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금 같은 경우에는 실물 거래를 하기 좀 힘들고요. 우리 핸드폰에서도 언제나 컴퓨터에서도 언제나 거래를 할 수 있는 저는 이 달러를 여러분들께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우리가 뭐 달러가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가끔 가다가 결국에 여러분은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미국이 패권을 잡고 있는 이상 우리가 그래도 숨이 붙어 있을 동안은 적어도 미국이 패권을 놓치지 않고 1위의 국가로서 기축통화를 달러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의 이제 이 달러 체제를 유지하면 한다라는 가정하에 달러를 매입하시는 게 좋다라는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 이런 질문 하시죠. 전문가님, 그러면 이게 정말 수익이 날까요? 이게 정말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시겠지만 이 재밌는 특징이 있습니다. 2008년도 당시 금융위기 당시에요. 이 달러의 가치가 얼마에서 얼마가 되느냐? 원 달러 환율이 1,000원에서 1,800원까지 갑니다.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의 수익이 난 거죠? 맞습니다. 80% 정도의 수익이 나게 됩니다. 주식에서도 80% 수익 먹어본 적 없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이 80%의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수익이 이번에도 나올 거라는 보장은 사실은 없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내 자산을 지키고 내 자산을 불려나가는데 꼭 알아두셔야 될 상품이 이 달러 상품이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거예요. 한국보다 미국이 뭐합니까? 시장 크죠? 인정할 건 인정해야겠죠. 그죠? 시장도 크고요. 시장도 안정적입니다. 그죠? 둘 중에 어느 국가가 더 오랫동안 살아남을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미국이 조금 더 오래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고요. 그 차이로 인해서 특히나 경제가 안 좋아졌을 때 한국보다는 미국의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외화예금이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당장도 내일 당장도 신청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상품 자체는 그 예금자 보호라고 해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5천만 원 정도까지 보호해 준 거 있잖아요. 그죠? 원리금을 보호해 주는 상품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좀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자 넣어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건 여러분들께 조금 포괄적인 큰 재테크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이걸로 만족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저 달러 투자해서 저렇게 수익 나기까지 최소 50% 이상 수익 나기까지 1년, 2년 걸립니다. 1년, 2년 가지고 있으면서 수익 나서 대박 칠 수 있겠죠. 그죠? 대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것보다 조금 더 빠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식인들이 투자할 만한 두 가지 대표적인 상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뭐냐? 인버스입니다.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이 떨어질 때 오히려 수익이 난 상품이에요. 인버스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개별적인 주식이 있겠죠. 우리 직장인 분들에게는 무엇이 더 좋을까요? 그죠? 개별적인 단타를 하셔도 괜찮긴 하겠지만 투자 자금의 한 50% 정도는 어떤 거에 인버스에 넣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 이미 많이 알고들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인버스라는 것은요, 시장이 올라갈 때 오히려 떨어지고 또 오히려 떨어질 때 올라가는 정확히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중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이 내려간다라고 봤을 때 이 시장이 떨어질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 인버스 상품은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떨어질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을 매매할 수 있는 거겠죠. 실제 이것은 간단한 각자 증권사의 여러분들께서 제가 그 인버스 매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은 간단한 절차만 거치시면 웬만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주식처럼 똑같이 매수매도 거래를 굉장히 HTS에서 그리고 MTS에서 핸드폰하고 컴퓨터에서 편리하게 매매가 가능하시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증권사에 한번 전화해 보시고 어떻게 하시는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직장인분들이랑 너무 바쁘신 분들 투자 자금의 대부분은 인버스로 넣어두시고 종목을 보시면 됩니다. 이게 주식처럼 오르락내리락 차트도 똑같아요. 대표적인 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뭐 곱하기 2가 붙은 것도 있고 안 붙은 것도 있고 코스피 지수를 기준해서 하는 것도 있고 코스닥 기준을 기준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세한 부분은 우리 증권사에 한 번씩 문의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죠? 이렇게 해서 투자하시면 돼요. 근데 인버스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의 등락폭이 커야 작아요. 최근에 코스닥 지수가 몇 퍼센트 빠졌는데 많이 빠졌다고 했어요. 마이너스 5% 빠졌는데 많이 빠졌다고 했죠. 우리 시청자님들. 그죠? 시장의 등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번에 폭락작이 왔을 때 인버스를 찍었다라고 하면 한 4에서 5% 수익 보는 게 한계이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수익을 바라보시긴 힘듭니다. 안정적이고 괜찮은 상품이지만.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이 투자병법에서 좀 더 보다 더 확률 높고 급등을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종목들을 보시기 위해서 이 파라오 전문가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개별 주식을 또 매매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 이 개별 주식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과 같이 가는 주식과 시장과 따로 가는 주식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은 기본적인 개념. 주식시장과 따로 가는, 같이 가는 제약바이오는 투자해야겠습니까? 하지 말아야겠습니까? 지수가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는 제약바이오 투자해야겠습과 하지 말아야겠죠, 여러분들. 절대 하지 마시고요. 제약바이오 최대한 건들지 마세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요. 그리고 시장과 따로 가는 종목들을 건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는 인수합병 관련 종목들이 대표적이죠. 그들 중에서도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개별 이슈가 정말 있는 인수합병 관련 이슈. 최근에 아시아나 IDT, 아시아나항공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이것, 신규 상장주입니다. 이렇게 아시아나 IDT처럼 시장을 좀 주도할 수 있는 이슈가 지금은 이제 포털 사이트라든가 각자 뉴스에 상단에 노출된다라고 한다면 이 관련 이슈들이 급등을 할 텐데요.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재미있게도 시장에 아무것도 투자할 종목이 크게 없을 때 신규 상장 종목들이 굉장히 잘 움직입니다. 오늘 시장이 그랬죠. 그래서 오늘 특별한 이슈가 없다 보니까 시장을 움직일 이슈가 없다 보니까 신규 상장 종목들이 많이들 움직이시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신규 상장주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트레이딩 진짜 잘하셔야 돼요. 이건 정말 단타도 그렇고요. 분봉도 깔끔하게 볼 수 있겠고요. 저같이 이제 하루 종일 지금 이제 차트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아니면 차트를 바라보는 사람의 리딩을 받는 것이 아니면 우리 직장인 분들이 힘드신 매매니까 어떤 관련 이슈로 이 개별 이슈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런 종목들이 수익이 나는 방법은 심플합니다. 굉장히 쉬워요. 그것도 확률 높게. 1차 파동, 그리고 눌림목, 횡보 파동, 그리고 2차 파동. 이 정확한 N자형 파동을 통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이 자리는 세 구간으로 나뉘었죠.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 자리. 그럼 이 첫 번째 자리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자리에서 수익을 낼 수 있겠고요. 세 번째 자리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맥점을 짚어드릴 때 어디였죠? 바로 1번 자리는 바로 6포인트. 2번 자리는 바로 이런 자리들. 횡보 자리에 눌림목 자리들. 그리고 추세를 다시 한번 시작하는 3번 자리입니다. 그럼 이런 자리를 실전에 가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직접 내일자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실전 종목을 공개해 드릴게요. 과거에 있는 이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예측해 드리고 미리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보여드릴 종목들이에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이런 맥점 자리에서 짚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소프트센입니다. 소프트센 왜 급등했죠? 3번 맥점이었죠. 파라오가 짚어드린 자리. 1차 파동이 나오고 주가가 횡보 충분히 나온 뒤에 두 번째 파동이 나오기 직전 자리. 몇 포인트 급등합니까?
40% 급등합니다. 충분합니까? 그죠. 굉장히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아시아나 IDT입니다. 오늘 또 급등했어요. 여러분 슬슬 차트 보이세요? 그죠? 주가가 1차 파동이 나온 뒤 적정 주가 수준 이하로 밀리지 않고 또 급등 나옵니다. 급등 났다 죽었다, 급등 나갔다 죽었다, 급등 났다 죽었다를 반복하다가 소프트센 같이 횡보 자리를 거쳐서 어떻게 되겠어요? 2차 파동을 보여주겠죠. 그럼 여러분들 아시아나 IDT는 관심 종목으로 넣어둬야 됩니까? 당연하죠. 종목은 특히나 오늘자 양봉을 다시 한번 빼면서 음봉 자리가 나오면서 적정 주가를 유지했을 때 저가에서 편입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승률로 수익을 그것도 20% 이상의 급등이 나오는 종목을 포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아시겠죠? 푸른 기술 입이 아프죠. 우리 여러분들 3번 맥점 자리예요. 어떤 자리죠? 1차 파동이 나온 뒤 조정받고요. 주가가 횡보 나왔고요. 그러다가 모든 역배열 자리를 정배열로 바꾸는 자리. 요 맥점 자리에서 찍어드리고 종목이 22% 급등. 근데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이 파동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남북경협과 관련된 매일매일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서 악재가 뜨고 있지만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다. 그죠?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죠? 적정 주가를 왜 자꾸 유지해 줄까요? 그죠? 이미 이 종목은 쏠 준비가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종목 차트 자리 무너지지 않고 지켜가면서 이슈가 나왔을 때 더 큰 파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런 맥점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파라오가 직접 추천해 드린 자리 기준에서도 22% 수익이 나왔습니다. 이런 맥점 자리 종목들 확인하시면서 수익을 내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버킷 스튜디오 마찬가지겠죠. 그들 중에서도 여러분들께 욕심을 부리지 않고 우리 여러분들이 확률에 집중하신다라고 하면 조금 더 나은 계좌 수익이 가능하시니까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이 방송이 끝난 뒤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푸른 기술 그리고 소프트센 후속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합니다. 파동 자체 기대 수익은 한 30에서 40%. 이번에 파라오가 짚어드린 소프트센 후속 종목이라는 말씀 드리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의 2019년도 마감하기 전까지 계좌 수익에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바로 이어서 추천 종목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듣고 오셨나요? 앞서 오늘 강의에서는 하락장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셨는데요. 이어서 관심 편입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관심 편입주 어떤 종목인가요?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첫 번째로 말씀해드릴 종목은 ITM 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종목은 최근에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고요. 뭐 업종을 따져보게 된다고 하면 핸드폰, 우리 스마트폰 부품을 좀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삼성이 다시 한번 스마트폰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이 존재하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여태까지 파라오가 추천해드렸던 종목과는 좀 사뭇 다른 종목입니다. 신규 상장주니까 기술적 자리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 보이시면 신규 상장한 뒤 1차 첫 번째 파동을 보였다가 눌림목이 나오는 시점이에요. 그죠? 이 자리가 N자형 패턴을 바라고 드린 건 아니고요. 정말 단기적으로 전고점을 한번 뚫어줄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저는 보였기 때문에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단타의 시점에서 여러분들 보시고요. 무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차라리 이 종목 많이 매수하시는 것보다 제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해드리는 종목이 더 좋으니까 단타 치지 않고 좀 안전한 자리를 원하신다. 안전하고 소프트센 같이 강한 시세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공개 방송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수가는 시가 이하 자리로 매수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38,000원짜리 지금의 직전 고점 부근부터 분할 매도 그리고 손절가 자리는 34,000원짜리로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단타 치실 분들은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편입주는 ITM 반도체였습니다. 시가 이하에서 매수하신다면 38,000원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손절가는 34,000원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 바라보시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전문가님, 오늘 소프트센의 후속주 공개하신다고요.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그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소프트센 하면은 단기간에 안정적으로 40% 정도의 급등 를 좀 떠올리실 겁니다. 한번 요걸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제가 세력주를 한번 발견을 했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제 차트로는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에 포착한 종목은요, 바로 어디에 있는 자리냐면 제가 여태까지 기존에 추천하지 않았던 자리입니다. 바로 이 N자형 파동 자리에서 가장 첫 번째 자리입니다. N자형 파동 자리의 이 첫 번째 자리, N자형 파동의 이 맥점 자리 처음을 시작하는 자리인데요. 바로 요 시점에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막 뚫어주기 시작했고요. 종목은 다시 한 번 더 상한가를 한번 노려보고 있습니다. 상승 뒤 횡보를 가져가면서 추가적인 급등을 바라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특히나 이 종목의 이슈를 한번 설명해 드리면 최근에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 이후에 차기 후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기 후보에 거론되는 대표적인 인물의 대장주격 종목이 이 세력주 패턴, 첫 번째 파동 패턴에 해당되시니까 포착이 됐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좀 더 강한 수익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세력주가 무엇인지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대 40% 급등을 가져온 소프트센의 후속주 이어진 온라인 방송에서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소개해드려야겠죠.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파라오 이재진 전문가님 얼굴 보이고 지금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